예, 안녕하세요. 이변에 있다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대한변협의 형사전문,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 사건이나 형사사건과 관련해가지고는 여러 기관이나 기구에 자문이나 고문을 하고 있고, 그리고 특히나 학교폭력, 그 다음에 소년보호 사건 관련해가지고는 굉장히 많은 사건을 다루고 있고,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 위원장 하고 있고, 교육행정심판위원회 위원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학교폭력 관련해가지고는 전문적인 변호사이고, 그 다음에 그와 관련된 소년보호 재판을 굉장히 많이 진행해봤기 때문에 전문적인 변호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오늘은 소년보호 재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소년보호 재판을 받게 되면 어떤 보호 처분을 받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년보호 판사 같은 경우는 이제 사건을 심리한 다음에 혐의가 인정되면 보호 처분을 내리고,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불처분을 내립니다.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제 무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건을 심리한 다음에 혐의가 인정될 경우 보호소년에게 사건의 경중과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양한 보호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보호 처분은 그리고 전과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1호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할 수 있는 자에 대한 감호위탁, 그냥 감호위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2호는 수강명령, 3호는 사회봉사, 그 다음에 4호는 단기 보호관찰, 5호는 장기 보호관찰, 6호는 아동복지시설 또는 소년보호시설의 감호위탁, 7호는 병원, 요양소, 의료재활원 등 의료기관의 위탁, 그 다음에 8호는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9호는 단기 소년원 송치, 그래서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 이렇게 되는 겁니다. 9호가. 그 다음에 10호 같은 경우는 이제 장기 소년원 송치 6개월 초과 2년 이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소년부 판사는 소년의 연령, 성격, 환경, 범행의 경중, 재범의 가능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가장 적절한 보호 처분을 선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소년부 사건에서 진술 내용, 양형 자료, 보호자 협조 여부 등에 따라서 크게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럼 소년보호 재판 어떻게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년보호 재판은 일반 형사재판과 달리 심리기일에 보호 처분이 바로 내려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출할 자료가 있으면 미리미리 다 제출해 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당일날 가서 판사가 어느 정도 결정을 해놓고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당일날의 또 태도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준비를 해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억울하게 소년보호 재판을 받게 된 경우에는, 즉 다시 말하면 이제 혐의가 사실이 아니라면 이제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범죄 혐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 그러면서 이제 불처분을 내려달라 이렇게 주장을 해야 되겠죠. 그럼 이제 이를 입증해야 되는데 목격자의 진술서, CCTV나 블랙박스 영상, 그 다음에 피해 학생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 그 다음에 피해 학생, 피해자의 진술에 모순된 점, 이런 것들을 좀 지적하면서 이거 범죄에 가담한 적이 없다, 아니면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다, 아니면 법률적으로 이건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불처분 주장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소년보호 재판 받는 경우, 불처분 받는 경우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반 형사재판에서 무죄 받는 경우보다 더 어렵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불처분 받는 경우 꽤 있습니다. 굉장히 많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고, 왜냐면 이제 보호 처분을 내려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데 제가 진행한 사건 중에서 꽤 많은 부분이 불처분 받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학교폭력, 즉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죠.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반성하고 있는 모습,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이런 것들 보여줘야 되겠죠. 그럼 반성문, 탄원서, 그 다음에 범죄 예방 교육이나 아니면 이제 정식과 진료 기록, 그 다음에 피해자랑 합의가 됐으면 합의서, 이런 것들을 제출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는 모습, 그 다음에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모습, 그 다음에 피해 학생이나 피해자한테 미안한 모습, 이런 것들을 좀 보여줘야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최대한 가벼운 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대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호 처분 같은 경우 굉장히 안일하게 대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소년보호 재판을 거의 한 달에 몇 번씩 가니까 거의 주에 한 번씩 갈 때도 있고, 주에 2번 이상 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제 가다 보면 진짜 안일하게 준비하고 대응해서 들어갔다가 말 그대로 거기서 바로 소년원 송치 이런 처분을 받아가지고 이제 부모님이 울면서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소리 지르면서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제가 좀 당부드리지만 이거 안일하게 생각하고서 대응하실 거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철저한 준비하고 들어가셔야지 원하는 보호 처분 받을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년보 재판에서 나이가 이제 만 14세 이상인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서는 이제 다투거나 이런 경우에는 소년보 재판에 넘어왔다 하더라도
또 소년부 재판이 아닌 일반 형사 재판으로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잘 하나하나 대응해야 됩니다. 그리고 형사 재판 넘어가면 당연히 무죄가 나오면 다행인데 혐의가 인정되면은 유죄가 되고 유죄가 되면 전과가 생깁니다. 일반 형사 재판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대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사안에 맞춰가지고 정말 딱딱 그 사안에 맞는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변호사님이랑 함께 대응할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으실 때 어떤 변호사님 도움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변호사님 선임하실 때 반드시 확인해야 될 게 있습니다. 첫 번째, 대한변협에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님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전국에 저를 포함해가지고 33명밖에 대한변협에 학교폭력 전문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보는 광고나 여러분들이 솔직히 인터넷에 검색해서 학교폭력 전문이라고 써있는 변호사님들 중에서 학교폭력 전문으로 등록 안 돼 있는 변호사님들이 대다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저 포함해서 33명밖에 안 됩니다. 전국에. 그럼 서울에 있는 변호사님도 뭐 10몇 명밖에 안 되겠죠. 전국에 이렇게 퍼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그거 확인하시고, 두 번째로는 현재 학교폭력대책심의회 위원장, 위원 아니면 위원이었던 변호사인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위원이었던 것도 그냥 포함시키긴 했는데 현재 학교폭력대책심의회 위원이시는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으셔야 됩니다. 위원장님이시던. 그래야지 이제 실무적인 거를 정확하게 반영해가지고 정확한 쟁점을 주장하고 이런 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당부드리고, 마지막으로는 학폭위에 함께 출석하고 그 다음에 학생의 진술을 좀 준비해 주시는 그런 변호사님이신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게 왜냐면 학폭위 가서 변호사가 말하는 거는 짧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짧게 말할 수 있지만 학폭위 참석하는 것 자체가 클라이언트 분들이 마음적으로 안정이 되고 위원님들한테 법률적인 주장을 하는 변호사가 있다는 거를 좀 인지시킬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가면은 보통 학생들한테 질문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위원장으로 있으면 다른 분들 학부모나 변호사님이 오시면 나중에 진술하도록 하고 학생한테 우선 먼저 질문을 쭉 합니다. 사실관계 관련해 가지고 이것저것. 그렇기 때문에 학생 진술을 준비를 정확하게 하고 가야 됩니다. 이렇게 준비를 다 해주시는 변호사님이신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좀 길게 말씀드리긴 했지만 제가 좀 당부드리면 변호사님 선임하실 때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님이신지 꼭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단순히 광고 이런 거 보지 마시고 정확하게 이분이 전문가라고 판단이 되면 그분이랑 상담을 해보시고, 그리고 전문가인지도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의견서나 이런 것도 꼭 의뢰를 맡기셨으면 그거를 꼭 확인하시고, 법률적 주장이 잘못되거나 그러면 이제 변호사님한테 혹시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요? 이렇게 정확하게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얘기 나온다는 것 자체가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 얘기 나온다는 것 자체가, 그 변호사님은. 제가 아까도 당부드렸지만 판단자 입장에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 보면은 의견서를 보면 좀 안타까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그리고 이제 자녀를 위해서 진짜 위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하신다면 이런 거 다 고려해서 변호사님을 선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는 항상 말씀드리면 저 아니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요건 충족하시는 변호사님 있으시면 변호사님 선임하시면 됩니다. 저 아니어도. 그런 거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니까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저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여기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직접 전화를 받았고 제가 상담을 드리니까 직접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여기까지 마치고 저는 이변은 이따의 이동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